회의 숙계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2페이지 긴급 에너지 생활 안전 지원금 우리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전에 다 못해서 다시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근데도- 2주 연장했습니다. 네, 2주 연장했는데도 많이들 그때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도 또 못 가져가신 분들 이게 지금 집행률이 76%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도 모르셔서 안 오신 건지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저희도 참 처음에는 의아해하고 네네. 저기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저희 평택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 그러니까 많다 저기 보니까. 비율도 많고 이러다 보니 그리고 또 청년계층에서는 또 그러니까 그 부재자라고 그러나요? 네네. 뭐 어떤 그런 저기도 많고 해서 음. 좀 그런 이런 집행률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좀 그래요. 홍보 추정을 많이 했고 또 읍면동에서도 하고 다 했는데도 이걸 또 못 받으신 분들이 좀 안타깝지만 아무튼 우리가 이런 기회 있을 때는 더 좀 적극적으로 해서 나중에 어머 나 그거 몰랐어 그래서 나 못했어 이런 소리들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 다음에 5페이지 평택간 칭수 공간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모든 게 거의 다 정리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로만 하면 이제 다 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그 야영업점을 이제 조례를 만드셔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는 하고 계시나요? 예, 지난 회기에 지적해 주신 데 따라서 저희들이 그 조례를 만들고 있고요. 만든 것에 대해서 지역 의원님과 논의를 해서 마무리를 금번 달에 해서 다음 회기 때는 네. 조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그 지역 의원님하고 하시면 조금 더 세심하게 살필 것 같으니까 유정원도 또 우리 기획행정이니까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때 가봤을 때는 사용을 안 해서인지 샤워장이나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요. 예, 개장 전에 말끔히 저기 단장해가지고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지금 또 뽑고 계신 거 뽑혔나요, 다? 업체 어제 그 개찰됐고요. 네. 개찰 선정된 업체에서 이제 그 직원들. 저 선정된 업체에서 이제 직원을 보유하고 계시면 그분들 오실 거고 네네. 만약에 부족하시다면 지역에서 뽑으실 건데 네네. 개장 전에 그 선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개장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는 어느 정도 책정이 됐나요? 사용료는 평택 시내 저 캠핑장 동일하게 네. 평택 시민은 2만 원, 네. 외부인은 3만 원. 아, 그리고 임시 개장하는 기간에는 또 50% 할인 뭐 50% 이렇게 하고 할인.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우리 시민들은 좀 할인을 받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네네. 아무튼 또 오셨던 분들이 아 거기 못 가겠다 이런 소리 안 내게끔 앞으로도 추후 관리가 잘 돼야 될 것 같으니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하시려고 애쓰셨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 저번에 그런 일로 인해서 기간제 직원을 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그때 왔을 때도 그런 분들이 있을 때 대응해야 되는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교육을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비상벨 같은 거는 없나요? 저희 비상벨이 캡스하고 연결이 돼서 네. 그쪽에서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건 경찰서로 넘어가게 하는 네. 그런 비상벨이 1, 2층에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경황이 없다 보니까 그 비상벨이 있다는 것도 깜빡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조금은 교육이 돼야 된다고. 이분도 당황은 물론 하셨겠죠. 나 같아도 당황해서.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응한다는 건 위험해요. 요즘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생발이라든가 아니면은 일단은 경찰을 부른다든가 해야지 본인이 몸소 이렇게 한다는 것이 때로는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거는 조금 더 우리가 노력이라기보다 좀 어떻게 해야 되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매뉴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희도 조금 좀 아쉬웠던 게 네. 저희가 직접 이렇게 상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앞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이제 핸드폰을 들으니까 이제 그런 더 과격하게 이제 행동을 했던 건데 그런 조금 말을 할 필요가 없이 빨리 저쪽 가서 조금은 떨어져서 애초에 누워있을 때 그런 대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조금 교육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도 얼떨결에 막 이렇게 되는 수가 있으니까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금 한번 의논해 보시고 매뉴얼 좀 만드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탁기관 그 평택대학교하고 또 여기 그 직원들하고 네. 그런 기회를 한번 좀 저기 만들어서 교육 내지는 그렇죠. 그런 저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아, 저 요즘은 좀 어려운 시절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분들만 배치한다고 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건 없다고 봐요.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위탁기관하고 상의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추가인데 저희 기획실에서는 뭐 여기 그 시설만이 아니라 전체 시설에 대한 점검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또 그 저희 이제 읍면 동사무소 그나마 동사무소의 여건은 이제 도심 속에 있으니까 괜찮은데 읍이나 면사무소는 특히 면사무소는 뭐 굉장히 외진 곳에 또 왜냐면 낮 시간대 근무자 한 10여 명이 전부인 곳이 다 있거든요. 주변이 좀 인적도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겠다. 저희 산하기관들부터 시작해서 그 저희 읍면동까지도 어떤 비상벨 비상 체제가 잘 갖춰져 있는지 점검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물론 행정자치국에 이야기하면 좋겠으나 또 행정자치국 때는 또 이 내용이 없어지니 기획실의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또 논의해서 네, 지금 주신 말씀 예. 경험토록 하겠습니다. 김영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점점 흉흉해지기 때문에 일선에 있는 공직자분들이 만약 비상시에 읍면동에서도 매뉴얼화돼서 비상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설치나 아니면 교육이 정확히 돼서 그렇게 좀 실행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유정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정화 의원입니다. 캠핑장 관련해서는 이제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조례안은 미리 준비를 하고 있어서 좀 살피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 도착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 설비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민 입장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주차 면수라든지 좀 더 디테일하게 확보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뭐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 지금 캠핑하시는 분들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사전에 예약 시스템 구축하는 것들, 챙겨야 될 것들 행정상의 문제 없도록 잘 챙겨주시고, 그리고 그 카라반 이 지금 자연 경관이라던가 조망 확보 이런 것들에 대한 거 한 번 더 고민 잘 부서 안에서 고민하셔서 정리가 다 되셨나요? 그거? 그거는 담당 팀이 얘기해가지고 충분히 검토해서 완전 개장 전까지는 검토 결과해서 보완하도록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그 입구에 있는 캠핑장 이용 안내도에 애견 동반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혼동 없도록 정확하게 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 알겠습니다. 공원은 애견 반려동물이 함께할 수 없다라는 내용 분명히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그쪽이. 예. 그리고 어쨌든 잘 준비하셔서 차질 없이 시민들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상임위 위원님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하니까요. 나중에 현장 방문해서 다들 이렇게 둘러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청년 관련 정책이 좀 많이 축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정책과 보면 그 청년 내일 그 채움 공제 예산도 삭제가 되어서 보니까 기존 전체 사업량 안에서는 7만 명에서 2만 명 감소가 되어서 이 50인 미만 제조업하고 건설업 그 중소기업으로 제한되는 내용 때문에 인원이 줄었다. 그럼 우리 지금 관내에서 이렇게 적용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이 실질적으로 많이 줄어들었나요? 신청자들. 지금 그 작년하고 올해하고 올해는 지금 7명이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작년도에는 73명 정도, 그리고 재작년에는 100명 이상 이렇게 신청 수가 이제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도 이렇게 이제 업종에 이제 국한되다 보니까 신청률이 상당히 작은 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 지자체에서 이제 아예 중앙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그건 안 됩니다. 정책적으로. 중앙부처 사업 기조에 맞춰서 저희도 가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뭐 따라야 되는 거긴 한데 청년 정책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상으로는 저희가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좀 청년 일자리에 대한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 고용 촉진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 신경 많이. 자체적으로 다른 사업을 예, 한번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그냥 가볍게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이 그 천연가스 지원 사업. 네. 네. 이게 원래 이제 지역에서 먼저 협의를 하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죠?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예, 예. 네. 그쪽에서 올라온 협의한 내용대로 사업안이 올라와서 그 금액이 정해져서 올라오지 않나요? 6월달에 마을별로? 심사해가지고 예. 올라와서 8월달에 기부금 심사위원회 시 자체적으로 또 해서 예, 가스공사에서 먼저 예. 기부금 확정이 되고 그렇죠. 지원 사업 계획이 수립된 내용대로 해서 지역협력위원회 내용대로 해서 예, 올라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협의한 내용 이제 마을별로 이제 금액이 정해져서 배정이 돼서 위원회에서 올라오는데 그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 갖고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마을이 지금 다른 것 같아요. 내용. 저희한테 올라오는 거는 거의 거기서 확정이 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까지는 사실은 잘 알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예. 그 당초에 그 심의할 때 그 포승에서 같이 그 마을별로 다 시비를 그 협의하고 다 하기 때문에 그 주민복지 지원 사업 네. 내용에서 조금 예. 다른 부분이 있는 예, 것 한번 같아요. 알아보겠습니다. 예, 한번 금액 알아봐 주시면 따로 예, 확인해서 알겠습니다. 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 부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봐서 알려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일단 다른 부분들은 저희 위원님들 다 말씀해 주셔갖고 저는 네,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정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네, 최종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구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추경 예산안 증가액 순 증가액만 보면 1,181억 원이 증가해서 4.88%가 증가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 추경에 비하면 예전 비슷한 시기의 추경에 비하면 증가율이 어떻습니까? 기적으로는 유사합니다. 3회 추경이 저기로 봤을 때. 그 내년 예산 지금 각 실국에서 지금 취합 중이고 시트 만드시기 시작하실 것 같은데 내년 예산이 상당히 뭐 어렵다라는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하시고 각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이제 각 부서에 몇 프로 이상을 절약해 줄 것에 대한 이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추경에도 그러한 기조들이 좀 반영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예년이랑 같은 기조면 괜찮은지. 많이 그 기조를 마이크를. 네, 기조를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번 저기도 각 부서에서 이제 감사업 재원을 가지고 네, 많이 감해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렇게 저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뭐 내년도 예산은 아시다시피 저희 단순히 시세 감소 예측한 것 플러스 또 어떤 국가적인 어떤 그런 경제 상황 때문에 국도비보 사업 그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 것 같아서. 줄어들어서 이제 내시가 될 것 같고 해서 거기에 기조를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반 회계 세출을 보면 가장 증감률이 큰 부분이 일반 공공행정 부분이라서 이렇게 좀 눈에 띄는데요. 12.62%가 증가를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일반 공공행정에 포함되는 예산이 큰 구찌를 차지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주로 이제 저희 의원님 아시다시피 공공행정비 중에서 근래에 가장 많이 들은 고정비용. 그러니까 많은 어떤 저희가 시설 내지는 어떤 그런 저기에 대한 뭐 운영 유지비. 전기세가 많이 예. 오르고 뭐 이런 것들도 예.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 주신 것 중에 예비비 기획예산과에 예비비가 9억 2,656만 1천 원 감해해서 올라왔습니다. 이 예비비는 네, 이번에 이제 추경 재원을 좀 네, 마련하기 위해서 확보하기 확보하기 위해서 위해서 좀 감했습니다. 다른 사유가 있어서 뭐 감한 건 아니고 네, 추경 예산 예. 를 위해서 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관련해서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인데요. 다른 의원님들께서 안 여쭤보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선진지 견학 예산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2,700만 원이 세워진 것 같은데 이게 추경이라는 게 대부분 이제 급하거나 아니면은 계속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부족하거나 뭐 이런 것들의 의미를 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새로 신설된 사업인 걸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맞습니까? 네, 이게 이제 그 저희가 그 정부 혁신 평가에서 이제 우수기관 선정이 돼가지고 포상금이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내려온 것, 예, 국비로. 예, 국비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를 이제 그 네네. 선진지 견학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선진지 또 견학이 아니고 이건 연찬의 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 여쭤보셨는데 평택항 친수공간 운영 캠핑장 조성 사업인데요. 집행률이 3.1%에 그치고 있습니다. 올해 한 3개월 남았는데 올해 잔여 금액을 대부분 다 소진하실 수 있는 계획 상황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지금 9월 중반부터 운영 개시된다면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지금 관리구 유지 용역도 그 기간이 줄어든 만큼 삭감을 했고요. 그 새로 반영된 건 차단기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공공요금이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추경에 올린 금액이 조금 과대 계상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 네, 같습니다.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회의 이후에라도 좀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좀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설치 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뭐
통신 요금이나 전기 요금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금액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안전성 조사인데요. 이정원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시적절하게 잘 세워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평택시 예산으로 이제 하는데 평택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심할 수 있게 이제 즉각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정책의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평택시 바다에서 어획된 것을 평택 시민분들이 이제 직접 취식을 하시진 않은 상황이라면 평택 시민분들이 더 안심하실 수 있게 하려면 평택 시민분들이 드시는 횟집의 이것을 취해서 하는 게 어떤 게 더 시민분들이 안심하실 수 있는 방안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들 그 평택항에서 의획되는 의획량이 연간으로 보면 한 95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낚시 어선이 30척 되는데 낚시 어선 17척을 빼면 실질적으로 수산물을 포획하는 선박은 13척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들 평택항에서 나오는 또 수산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방사능을 검사를 하고 단속하는 기간이 저희들 같으면은 해수부는 생산 단계 그리고 출하 유통 전 단계 이렇게 채취를 하고 위판장에 가는 단계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 부분은 이제 중앙부처로 보면은 수산물 품질관리원, 도청 같으면 이제 그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정책과가 되다 보니까 이 기준이 딱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단지 이제 해수 부분이나 수산물에 대한 부분이 이제 방사능 결과가 나온다면은 저희뿐만 아니라 시로 보면은 식품 정책과가 될 텐데요. 여기서 이제 시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전광판이라든지 대중교통 관련된 전광판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 방사능 검사 결과치를 송출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재한다면은 그런 부분에 조금 안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도 예산에 도나 중앙정부에서 아마 수산업 판촉 경비라든지 그 관련 예산들이 많이 지원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또 담당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저희 시적절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시적절하고 그리고 시민분들의 안심을 위해서 이제 예산을 크진 않지만 예산을 세워 주신 것은 이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시민분들이 내가 먹는 게 안전하구나라고 느끼는 방향성의 정책인가는 조금 고민이 좀 들고요. 바다에서 잡아갖고 그 자리에서 회 떠드시는 거 아닌다면 이게 과연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들고 그리고 10만 원 그 한 번 할 때 10만 원 한 어종에 대해서 이제 시료를 하는 게 10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다양하게 이제 네. 그 수산물을 가져오는 그 의약물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실보상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어느 특정 어종만 가는 게 아니고 잡히는 어종 전체 다 하는 거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수산물 5종이라고 횟집, 적혀 있어서 횟집이나 이런 거는 한 340개소가 되는데 이 부분은 또 관련 부서가 유통 단계로 가면 저희 부서가 아니라 가지고 그 부분은 조금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11페이지 청년정책 기반 구축 관련입니다. 과장님 질문드리기 전에 인구정책 용역 진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결과 잘 보았습니다. 질문을 드리면 지금 자문위원회 참석 수당이 400만 원이 책정돼 있었는데 300만 원을 감하셨습니다. 이게 자문위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게 자문위원회가 안 열렸나 봅니다. 이게 지급이 안 된 거 보면. 자문위원회 구성은 어디 뭐 따로 뭐 지침이라든지 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 창업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좀 저희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각 분야별로 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아직 안건이 없어서 예, 그래서 회의 개최를 못했고 1회 한 번 횟수를 남겨놓고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청년 면접 정장 무료 대여 서비스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여쭙고 해서 충분히 상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용도가 계속 떨어지는 이유가 가깝게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떨어지는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실효성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홍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잘 몰라서 활용을 못해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 것인지는 조금 더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내년도에도 이에 준하는 예산을 수립을 해주실 계획이시라면 홍보에도 같이 고민을 좀 해주시면 조금 더 정책이 잘 운영되지 않을까 싶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자리 경제과 30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안전자금 상당히 밀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신용부중개단이랑 네네. 상당히 밀당이 있었고 작년도에 본 예산 세우면서 이게 15억을 세울 때에도 이제 이정원 의원님도 말씀 주셨고 했던 것이 이거 가지고 충분하겠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필요하면 추경 때 더 수립하면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었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5억이라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추경 때 세우려다 보니까 많은 진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내년 예산을 세울 때에도 같은 기조로 이제 추경 때 지금 본 예산은 뭐 많이 태울 수 없으니 추경 때 태우겠습니다라는 것이 그때 가서 이게 추경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5억을 가지고 정말 생사를 가름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본 예산 내년도 본 예산 세울 때는 조금 배려해서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예측들이 이제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고민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드리고요. 이어서 아까도 저희 의원님들과 쉬는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평택사랑 상품권의 발행 관련돼서 정책의 좀 안정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 생각이 좀 있는데요. 많은 시민분들이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10만 원의 상품권을 구입을 하면 11만 원을 충전을 해주시는 것으로 되게 10% 임팩트 있게 그렇습니다. 이제 일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20%를 지원을 안 해주다 보니까 6%를 지원해줘요. 지원 안 해주는 게 아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6%를 지원하다가 이제 7%를 해드립니다. 이게 시민분들은 지원 안 해주는 걸로 이해를 하고 계신 그 지원 제도가 없어진 걸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좀 그래서 이제 저희가 네.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평택사랑 상품권의 지원 제도는 시민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냥 고정적인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시비를 조금 더 투자하더라도 그 율을 유지를 하는 것이 좋겠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이 효용성이나 이런 것들이 감해지는 것 같습니다. 2% 아니 3%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지원 안 해주는 걸로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 주변에 계신 분들도 많이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33페이지에 호우 피해 소상공인 재해 구호 기금 지원이 있는데요. 도비로 내려왔는데 네네. 한 곳이 피해를 입은 곳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확정이 돼서 도비로 지원 지금 되는 겁니다. 어디 국제 중앙시장에 중앙시장. 지하에 침수가 돼가지고 한 곳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8페이지인데요. 이것도 일자리 경제과 거네요.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이 사업 잘 이해가 안 가서 이게 이제 간략하게 그 좀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그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돼서 국가에서 공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올해 신청을 이제 저희도 이제 각 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서 이제 선정을 이제 했거든요. 평가위원들 이제 모셔가지고 했는데 이제
요게 이제 갑자기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평가위원들 수당을 드려야 되는데 그걸 이제 못 세워서 그리고 이제 공모 기간이 너무 이게 급박하게 오다 보니까 이미 그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그 공모사업 대회를 나갔었습니다. 이제 예비로 떠 있는데 이제 그 수년에 못 들고 이제 그 평가 수당입니다. 그냥 원래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예. 아 평가위원회 수당이 아직 지급이 안 돼. 평가위원회는 했습니다. 예. 다 끝났는데 예, 예. 아직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그래서 예. 이, 민간인으로 했습니다. 전부 다. 예, 공정성을 이 예산이 세워져야 평가위원회 수당을 뒤늦게라도 지급해 드릴 수 예, 있는 그렇습니다. 예. 상황인 거죠. 이게 이제 5월에 이제 오다 보니까 예, 추경 그 기간하고 안 맞아서 예,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중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제가 두 가지만 그 각 부서마다 보면 이제 국도비 반납 비용들이 지금 반환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많게는 뭐 몇십억에서 적게는 몇백만 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예산 상황이 좀 녹록치 않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아쉬운 금액이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 올 한 해가 이제 12월까지 남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그 우리 기획실에서 잘 챙겨서 국도비가 반환할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반환이 돼야겠으나 좀 챙겨야 될 부분은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회계가랑에서 우리 그 지금 그 미사용 자산들에 대한 부분들, 사용 계획이 없는 자산들이나 아니면 도로 개설 이후에 뭐 짜투리가 남았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각을 좀 전체적으로 지금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우리 시유지 이런 네네. 거에 대한 전체적 용역을 통해서 네, 좀 조사를 하고 있고요. 네, 그게 마무리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예, 그 부분도 같이 병행토로 이렇게 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가계의 어떤 자산의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 중에 그 자투리 땅이 또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우리 시는 사용 예정이 없는 토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산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매각이 절차가 진행되는 게 맞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다시 저희가 매입하는 게 맞고 이렇게 순환이 되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항만경제실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의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